오늘 그 이분의 이 활약에 대해서 흥미진진한 그런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반갑습니다. 아마 이 펜앤마이크는 유튜브, 그 다음에 뭐 페이스북 이런 SNS 같은 걸 또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이 또 시청자분들 중에서 많기 때문에 낯이 익으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자기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선생님께서는 뭐 해공, 육군 중에서 어디? 네. 저는 일단 공군에서 20년간 복무를 하고 전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령으로 전역을 하신 거죠? 네, 소령으로 전역을 했고 공군사관학교 43기 출신이고요. 네네. 공군에서는 주로 방공 유도탄 미사일 분야에서 근무를 했고 그리고 제 분에 넘치게도 또 국내에서 박사까지 공부를 하게 돼가지고 모교인 공군사관학교에서 교수까지 하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 전역하시고 나서도 좀 경력이 좀 화려하세요. 뭐 국방부 정책 자문위원, 그리고 뭐 SK에서도 좀 계셨고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쭉. 뭐 제 경력은 저는 이제 뭐 군에서는 정말 저는 대한민국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대한민국 공군에서 일을 하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다양한 경력들, 특히 현역으로 있으면서 제가 SK 창사 이래로 SK가 최초로 현역 군인을 이 위탁으로 받아서 파견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게 제 기억에 2012년도인가 하는데 그때 이제 당시 그 국방부 장관께서 군에 이제 조금 선두그룹에 있는 자원들을 뽑아가지고 민간 기업에 가서 민간 기업에서 선진 경영 기법을 배워가지고 우리 군에 접목을 시켜라라고 해서 그 당시 육해공군 해병대에서 아주 소수의 장교들을 선발해가지고 국내 5대 그룹에 파견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게 전역을 하고 나서 고액 연봉 받으려고 그냥 이렇게 양지로 가고 뭐 그런 경력이 아니네요? 예, 그렇죠. 이걸 좀 명확하게 해야겠네요. 뭐 전역하고 나서도 스카우트 제의는 많이 왔었는데 상당히 좀 흥미로운 게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떻게 국방부가 그런 그러니까 대기업의 조직 경영, 조직 관리를 좀 배워서 우리도 좀 그거를 따를 건 따르자 이런 취지였다는 거죠? 그렇죠. 당시에 장관님이 아마 김관진 장관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당시에 그 전경련 그 회와 국방부 간의 양해각서를 맺습니다. 군이 선진화된 경영 기법을 빨리 습득을 해서 각 군에 전파를 하자. 그래서 상당히 그 고급 자원들을 저 말고 육해공군에 상당히 고급 자원들을 선발해가지고 그 기업으로 보냈죠. 근데 이것이 기업에서도 굉장히 긍정적 효과가 있었는데 그 기업이 볼 때 군은 굉장히 좀 꽉 막히고 상명하복만 하고 소통이 단절되고 탑다운식 의사결정만 있고 특히 인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거에 뭐 언론에 너무 뭐 인사 비리라든지 진급 비리 뭐 이런 것들로 너무 이렇게 얼룩져 있다 보니까 군의 시스템을 약간 좀 못마땅해 했었었는데 저를 포함해서 육해공군 해병대 출신들이 각 기업에 뭐 SK, LG, 삼성, 롯데 이런 그룹에 가서 굉장한 수준의 업무력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기업들도 굉장히 놀란 거죠. 이 군의 시스템이 이렇게까지 발전돼 있느냐. 접해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군을 접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도 선진 경영 기법을 배워서 군으로 가지고 왔지만 기업도 군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들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그런 기간이었다고 서로에게 어떤 그 시너지가 되는 그런 그 기회였네요. 재밌다. 이게 우리가 그 쉽게 근현대사 같은 거 좀 이렇게 끼적거리면서 공부 좀 하다 보면 사실은 그렇잖아요. 뭐 한국이 50년, 60년대 때는 거의 뭐 뒤에서 세야지 될 정도로 그런 나라였는데 어쨌든 뭐 박정희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이 쿠데타라면 쿠데타를 어떻게 보면 한 건데 근데 그 당시 원래 고만한 그 수준의 국가들에서는 가장 엘리트 조직이 군대 조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대기업 조직에게 그거를 어떻게 보면 배우려면 가는 세상이 된 겁니다, 벌써. 그렇죠. 그거는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국가가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엘리트 집단들이 그 국가를 이끌어야 되는데 전쟁이 끝나고 사실 그 당시가 지구상에서 굉장히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 아니었습니까? 그때의 엘리트들은 군에서 배운 여러 가지 선진 기법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저항이나 마찰을 극복해내면서 리더십과 문제 해결을 배웠던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야 하다 보니까 네.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엘리트들이 나왔다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기업이 굉장히 훌륭한 인재들을 투자하고 글로벌에 양성하고 네. 그리고 이분들이 또 해외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네네. 이제 엘리트의 계층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동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은 다시 그러면 뭐 복귀를 하신 거예요? 네네네. 잠깐 있다가? 끝나고 다시 저는 이제 네. 국방부로 가가지고 국방부 군비 통제 검증단에서 이제 유도무기 검증 담당을 합니다. 제가 이제 기업도 가보고 지금도 네.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보면 네. 그 군대처럼 교육훈련 체계가 잘 돼 있는 조직이 드물어요. 네. 그러니까 군대가 교육훈련 체계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를 차분하게 양성을 해서 길러내는 시스템은요, 군대를 따라오기가 어려워요. 아니 그러면 이제 그 역할은 뭘 하는 역할이었나요? 군비 통제 그거. 이거는 좀 재밌는데 네. 대부분의 군대가 적과 조우를 하면 네. 이제 적을 네. 이제 어떻게든 쳐서 이제 이기는 그런 거였다면은 이 네. 군비 통제 검증단은요, 이 단이 생긴 것부터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남북 화해 무드가 형성이 되면서 네. 남북한의 이 신뢰 프로세스 중에 하나로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군축이거든요. 지금 사실 이 한반도가 보면 이 북한하고 대한민국이 대치한 상황에서의 이 무기의 수준을 보면은요, 네. 굉장히 좁은 영토 안에 이 밀도가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사실은 핵무기도 굉장히 무섭지만 네.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장사정포 네. 그리고 최근 열병식에 나왔던 대구경 조종 방사포 같은 것들은 네. 그냥 쏴도 엄청난 피해를 우리가 입을 수 있을 정도로 밀도가 높죠. 그러면 군축이라는 게 그냥 저는 네. 딱 듣자마자 생각한 건 이거거든요. 뭐 북한도 좀 줄이고 우리도 줄이고 그렇습니다. 비례해서 줄인다 이걸 저는 군축이라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그렇죠. 예. 근데 사실 그게 좀 뭐라 그럴까요? 너무 앞서갔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는 뭐 그거는 이제 정책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 평가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네네네. 저는 이건 정책이기 때문에 평가를 할 수 없지만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너무 그 앞서갔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 지난번 그 GP 폭발을 했던 네. 그런 그 쇼를 보셔도 알겠지만 그러면 동일 비율로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군축의 가장 큰 핵심은 상호 사찰과 검증입니다. 즉 적이 네. 탱크를 수백 대를 폐기했다고 한다면 네. 말로만 서류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요원들이 전문화된 무기를 다루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직접 현장에 가가지고 직접 무력화됐는지 비군사화 됐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네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항상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미국도 핵무기 그렇죠. IAEA 사찰, 네. 그 사찰도 지금 거부하고 있고, 네. 마찬가지 재래식 군축을 한다고 하면 오케이 상호 간의 사찰을 통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군축을 명확하게 했는지, 즉 기존의 무기를 비군사화를 명확하게 했는지를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네. 근데 그것을 거부한다면 이것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진행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근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박근혜 정부 때 정책이죠? 아닙니다. 그거는 뭐 우리 노태우부터 계속 뭐 이어왔던 여러 가지 그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한 이름들이 조금 바뀌어 왔지만 군비 통제는 제가 알기로 한 20년 정도 됐으니까 김대중 정부 시절에 아마 꽤 되긴 했어요. 꽤 됐죠. 네네, 꽤 됐습니다. 그럼 이제 딱 여기서 가장 어떤 일하면서 교훈을 얻었다고 한다면 네, 뭐가 있으셨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결국은 이게 이제 러시아 속담에도 있고 이 trust but verify라는 그 러시아의 속담이 있습니다. 네네. 오케이 믿지만 네. 증명을 해라, 검증을 하자. 그렇듯이 역시 신뢰 프로세스의 핵심은 결국은 상호 검증과 상호 사찰입니다. 근데 우리가 북한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상은 네. 그 신뢰 프로세스가 진행된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네네.